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권혁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권혁주 원장님이십니다. 권혁주 원장님은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의 유적의 현장에서 고고조사를 오랫동안 진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쉼없이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권혁주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권혁주입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려청자 요지와의 인연은 1997년 부안 유천리 7구역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 3년 넘게 유천리 발굴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한성욱 이사장님의 가르침과 격려로 강진과 해남 고려청자 요지를 계속해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현재까지는 강진과 부안, 해남의 고려청자 요지를 모두 발굴해 본 사람은 오직 제가 유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발표를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고고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흐름은 동산을 대상으로 한, 즉 유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세계유산은 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고고 자료를 통해 본 이러한 조사 현황과 그런 분석들은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진, 부안, 해남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려청자를 정말로 대단위로 생산한 요지가 집중 분포하고 있는 중세 동아시아 도자의 메카입니다. 다만 1994년 강진 도요지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목록에만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지가 단독으로 등재된 사례가 없고 대부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계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학적 조사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가 되고 있죠. 때문에 현재 최근 들어서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가 부안 같은 경우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강진 같은 경우는 내년 정비 계획을 기초로 해서 연차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해남도 곧 이러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사, 고고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UV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러한 속성에 대한, 그리고 속성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한 것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러한 고고학적 현황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고고학적으로 유산의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유형적 요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는 잘 알려다시피 6계면 10계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산의 보호관리체제는 사적과 도기념물 그리고 매장 문화재 유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제시된 표는 이러한 유적에 대해서 개량화한 그러한 현황표입니다. 유적 수만 약 500개소에 달하고요. 면적만 400만 제곱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유산도 이러한 수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떠한 유산도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청자요지 500개소를 현재 세계유산으로 가야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면적만 400만 제곱미터입니다. 세계에서 과연 이러한 유적이 있을까? 이것이 엄청난 관점이면서도 유산의 보호 관리를 위한 단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수량이라는 거죠. 사적만 50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 대한 지표조사 현황과 발굴조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모두 188개소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그중 한 100여 개소가 사적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925년 낙가와 만주에 의한 지표조사 이후 사적이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적 지역으로 같이 재현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표가 노란색이 사적 지정 구역이고요. 파란색이 현재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적 지정구역,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 그리고 현재 실제 유적이 분포하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 이 세 개가 현재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문화재 관리 입장에서 그리고 세계 유산을 지정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는 188개소의 유적 중 한 15개소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적 지정 면적 중에는 한 5%, 매장 문화재 유전적으로 하면 한 2% 정도밖에는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64년부터 2024년까지 한 11차례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현황입니다. 빠르게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먼저 강진 사당리 8호가 2019년도에 조사가 되어서 초기 청자를 생산한 요지로 알려져 있고 계단식의 불떡 구조와 연소실 앞부분에 이렇게 원형 수열이 있는 구조가 밝혀져 있고요. 사당리 10호가 올해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고려 말기에 해당하는 간지명 청자 이후에 운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건물지와 그리고 가마 한기가 확인이 되는데 요전부 쪽으로 이렇게 도침을 원터널 도침을 벽으로 조성한 그런 양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당리 20호가 구제 발굴 조사가 되었습니다. 불턱이 수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가마가 갓발을 기초로 해서 조성이 되었다는 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당리 23호 같은 경우는 196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발굴 조사가 되었고 2019년과 2020년에 연차적으로 발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1964년 당시에 이런 기와 건물지가 공방지로 추정됐었고 그 뒤로 이렇게 많은 자편 퇴적층이 확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유물들이 얼마 전에 보고서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재발굴을 하게 됐는데요.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계당식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청자 선별장이 위치하고 거기서 만두요가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기와 건물지가 경자 형태로 이렇게 두 곳이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공방지가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그래서 강진 사당리의 가장 핵심 지구에 해당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확인이 된 건물지의 모습인데요. 건물지가 이와 같이 경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중앙에 T자로 보도시설이 배치된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지들은 이러한 대형의 축대들을 기초로 해서 조성됨에 따라서 강진 고려 청자의 의지의 그런 위상을 보여주는 시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지 배면에 있는 좌편 퇴적층에서는 11세기에서 14세기에 생산이 된 가장 최고급 고려 청자들이 좌편 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한 1m 두께로 여러 가마에서 생산이 된 폐기물들이 재태적된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좌편 퇴적층에서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두요가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건물지 앞면으로는 이러한 온돌 구조를 지닌 온돌 구조와 연토장이 조합을 이룬 공방지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모두 두 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서 2호 공방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나게 성렬로 구획이 되어 있는 양상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강진 사당리 33호의 조사 현황입니다. 가마의 연소부만 일부 조사가 되었고 기초는 갓발을 이렇게 쌓아서 기초를 마련했고 그리고 여전부 쪽에 원형 수열이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40호 같은 경우는 가마는 확인되지 않고 좌편 퇴적층만 확인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갓발이 포함이 되지 않은 좌편들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어떤 2차 선별장 같은 구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는 사당리 41호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마 우측으로 해서 원형 수열이 있고 가마가 매우 복잡하게 중첩이 되어 있는 양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조실 같은 경우는 3차, 연소실은 2차에 걸쳐서 보수가 된, 개축이 된 양상입니다.
43호 같은 경우는 수직에 불턱이 있고 갓발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초벌칸이 있는 그런 구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몰돼서 확인할 수 없지만 강진 삼흥리가 2001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삼흥리 같은 경우는 청자가마와 함께 많은 도기가마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청자가마는 완만한 경사의 불턱을 띠고 있는 양상이고 도기가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러한 도기들을 야적한 채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운리 9호와 10호가 1981년, 82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4기 가마가 조사가 되어서 10-1호가 가장 선행하고 그 뒤로 10-2, 3, 4호가 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0-1호 이전에도 해무리급을 공부하는 문하층 위에 이렇게 가마가 조성이 되어서 단일 면적에서 단일 지점에서 상당히 많은 가마들이 운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발굴되기 이전 1976년의 위성 사진이고요. 멀리서 본 원경 사진입니다. 가마 같은 경우도 중점들이 매우 심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1호, 2호, 3호 같은 경우는 원형 수열 대신 이러한 방형의 석재 감실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용운리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알려진 용운리 63호가 가마 한기와 폐기장이 한 번에 같이 조사가 되었고 거기에서는 선해무리급 완가 그러니까 해무리급 계열의 완들과 갓발이 출토되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안의 청자 요지 같은 경우는 1929년 노모리 캔에 의한 조사를 시작으로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한 4차례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1929년에 이루어진 청자 가마의 위치를 기초로 해서 1993년과 2004년에 유적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점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의 어떤 관리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좀 점으로 유적이 표현됐다 한다면 부안 유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이 사적의 지정구역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범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정구역의 위치와 유전지역의 범위가 다른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인 그런 규제 완화를 위해서 현재 완주문화재연구소와 그리고 부안군이 현재 연차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모두 한 12차례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 부안 유천리 12호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92년부터 활발하게 발굴조사가 됐는데 이 빨간색의 점들이 현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부안 유천리 2구역 같은 경우는 시굴조사 후 유적구가 확인이 된 범위만 발굴조사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가마는 많이 훼손된 상태로 확인이 됐고 일부 성렬이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안 유천리 3구역 같은 경우는 강진 사당리 20호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건물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 건물지 5기가 확인이 됐는데 1호, 3호, 4호가 남북 일렬로 분포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공방지와 유물퇴적 그리고 자편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건물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와적층과 그리고 공방지 관련 물레 축혈 그리고 수비 시설 등이 발굴조사되었습니다. 3구역에서는 12호 가마가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요. 방형의 석실과 수직 불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6구역에서는 가마 2기와 폐기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궁이 쪽에 이렇게 평면 방형의 감실이 있고 그리고 초벌실이 있는 다만 불턱 같은 경우는 수직 불턱이 아니라 살짝 완만한 경사가 있는 그런 사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굴했던 부안 유천리 7구역의 가마터입니다. 가마는 5기가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 조사했을 때의 특징이 이렇게 수직 불턱의 양상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5호 가마 같은 경우는 원형 수열, 감실이 아닌 원형 수열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3, 4호 가마 같은 경우는 가마의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설이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적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긴급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소실 일부와 중첩되어 있는 가마의 연소실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모두 한 3차례 정도 연설실이 중복되어 있고 수직 불턱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진설이 5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시굴 조사만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마 2기와 퇴적층 2곳 등이 확인이 되었는데 빨간색의 범위가 유적이 확인이 된 범위이고요. 이 노란색의 트렌치는 유적이 없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다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정이 돼야지만 세계유산으로 갈 수 있는, 세계유산인데 유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1990년에 조사된 18호 요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마 연소실의 중첩이 많이 심한 상황이고요. 수직 불턱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사가 된 진설이 20호 가마입니다. 앞서 봤던 가마의 중첩에 비해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한 기만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그 주변으로도 많은 가마터가 있고 이 가마 같은 경우는 경사진 불턱이 또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의 고려청자 요지입니다. 앞서 강진과 부안은 일제 강점기 지표조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해남 같은 경우는 광복 이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985년에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이와 같이 6차례의 지표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강진과 부안보다도 더 많은 요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곳만 거의 한 200개소 요지들이 진산리와 신덕리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화면 청자 요지의 현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이 현재 지정 구역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에 현재 지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유적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정 구역과 현재 유물 산포지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산리는 너무나 적게 지금 사적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문화재 GIS에 등재되어 있는 유전 지역의 범위인데 현재 지정 구역은 5개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표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가마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안을 따라서 6km에 걸쳐서 가마터가 분포하는 것은 정말 해남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자연 지리적인 입지 요건이 왜 해남에 들어섰는지 이런 부분들도 풀어야 될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 조사된 해남 신덕리 청자 요지입니다. 모두 3기 가마가 조사가 되었고 토축료 중에서는 가마 길이가 현재까지 일단은 확인된 가마 길이가 51m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가마는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염주로 보이는 이런 불창 기둥이 청자 요지에서 또 처음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해남 신덕리 요지 같은 경우는 소형의 토축요적 길이 10m의 규모고요. 불턱 없이 완만한 경사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산이면 진산리 요지가 진산마을 북쪽에서 조사가 됐는데요. 4주식의 건물지와 그리고 청자를 활용한 이렇게 배수 시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산리 10추로 청자 요지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바닷가에 딱 붙어 있어요. 연소실이. 이런 연소실이 해안가를 따라서 가마가 졸졸졸졸 있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불턱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2021년에 조사된 진산리 20호입니다. 청자 가마와 토기 가마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 양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불턱은 없는 양상입니다. 당시 조사된 초기 청자 요지이고요. 그리고 토기 가마의 형태입니다. 진산리 43호 같은 경우는 긴급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사지구에 인접한 곳인데요. 마을 길을 조성을 하면서 퇴적층이 조사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가마터입니다. 그래서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이 진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가마터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4호가 현재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초기 청자에 해당하는 가마가 있고 그 위에 후행하는 가마들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강진, 부안, 해남
지금까지 확인된 요지만 한 494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가마와 폐기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적의 발견에서 지금은 건물지, 선별장, 공방지, 축대 담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 결과는 세계유산을 도출하기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오유 부위와 관련된 해석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속성과 그리고 진전성의 어떤 구성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 문화재청과 세계유산 해석 설명 세트에서는 그런 문화유산으로서의 구성 요소를 오른쪽 표와 같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 요소를 설정을 하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역사성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그러한 고고학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고구려청자 요지에서 유산으로서 오유 부위를 도출할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무엇이겠는가, 좀 거칠게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유산은 서해안, 강진, 부안, 해남 지역의 바다와 인접한 산지성 혹은 구릉성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남해안 고대 해로와 관계되는 유통과 운송 그리고 청자 생산을 위한 2차 점토의 확보 그리고 가마 운영을 위한 심억 등의 수급 등이 그 원인으로 현재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그러한 전경 사진들입니다. 또 하나의 요소로서 요지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기하 건물지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 관유에서도 아직까지는 기하 건물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중국에서도 기하 건물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고려 청자 요지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발굴 조사를 통해서는 사당리 10호 23호가 확인이 되고 있고 부안 유천리 7구역에서 6구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용운리 10호 32호 그리고 계율리 13호에서 16호 27호 그리고 사당리 26호 등에서도 많은 지표에서 기하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청자 요지 운영이 특정 시기뿐만 아니라 말기까지도 그런 기하 건물지의 관리 감독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 건물지도 주변으로는 많은 선별장이 존재한다. 이 부분도 중국과의 비교가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중국 청량사 여유라든지 노호동 요지, 장구강 요지 등 같은 경우에서 공호연 자기 생산을 했던 그런 가마터에서 이런 선별장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확인이 된 만두요 또 그러한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청자 제작과 관련된 공방지들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고려청자의 제작 기술과 원료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과 관련이 된 기존의 잠정목록 신청을 할 때 가마 구조를 현재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청자 같은 경우는 전축에서 토축료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가마의 기초 또한 부안 같은 경우는 점토를 중심으로 강진과 해남은 이런 갑발 혹은 할석을 혼용해서 가마 기초를 조성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비교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마 요전부에는 이와 같이 석재역 가문실 이런 원형 수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안 잠정목록 신청에 있어서는 우수한 청자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원형 수열에 있는 청자 가마들은 질이 안 좋은 청자들을 생산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턱의 구조 그리고 이러한 초벌 칸이 확인이 되고 있는 가마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고고 유적으로 해서 좀 더 유산의 구성 요소로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마터의 입지를 보게 되면 초기 청자 요지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곳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시흥 방상동부터 보시게 되면 한 5,000제곱미터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인데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또한 이러한 양상과 마찬가지로 정말 밀집되어 있는 강진 용운리 10호 혹은 41호처럼 한 곳에서 정말 많은 시간 가마를 운영한 가마터가 있는 반면에 정말 일시적으로 보이는 사당리 8호라든지 20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마의 보수, 개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양상인지도 분명히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좀 빠르게 발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1994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된 강진 고려청자
의지는 최근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세계유산의 추세에 맞춰서 강진, 부안, 해남이 현재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오유 부위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발표에서 살펴본 고각적 조사는 그 현황과 그리고 속성을 통해서 이러한 설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여러 차례 보게 되면은 부결 사유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입증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성 요소의 역사성이 규명되지 않고 그리고 비교 연구 부족, 특히 발굴 조사의 부족 등은 그런 유선으로서의 기본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 집성 같은 경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학술 대회입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세계유산 등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